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민단체가 어떤 근거로 전 씨를 고발한 건가요? 일단 저도 찾아봤더니 예. 혐의가 명예훼손인데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그런데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예.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내란 선동 혐의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한 고발인은 어디냐?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용을 갖다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왜 전한길 씨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했다고 해서 이게 내란 선동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예훼손죄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게 그게 명예훼손인데 과연 전한길 씨가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예. 전한길 씨가 그 헌법재판관들 뭐 문영배 그 대행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그 분들을 약간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냥 일개 변호사였다라고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고 결국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 비판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문제 삼은 전한길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네,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서 전한길 씨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고 신빙성이 있는 해명이라고 들으시나요? 일단 고발된 혐의가 내란 선동죄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전한길 씨가 고발된 이유는 저와 같이 헌법재판관들을 불의한 헌법재판관이라고 규정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경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그 다음 말도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책임은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된다고 고발된 겁니다. 내란 선동죄라는 건 국헌문란 목적으로 해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지시킬 것을 선동하게 하고 그걸 결의를 하도록 다는 내용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로 보면 우리 국민들은 1월 19일에 서부지법 이 폭동 사태를 당연히 떠올리게 됩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한 건데 전한길 씨는 이제 그런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부당성 등을 알리고 전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많은 여론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거지 고발된 내용처럼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뭐 폭동을 선동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전 씨가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 드린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왜 이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고 보세요? 글쎄요. 법리적으로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범죄는 언제 처벌이 되느냐. 기수가 있었을 때 처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처벌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네. 내란, 외환, 살인 이런 중대한 범죄에만. 그런데 선동이 무엇이냐?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외부적 준비 행위에도 이르기 전에 성립하는 게 그게 선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동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한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시민단체에 고발한 내용대로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내란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력을 위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것, 하게끔 선동하는 게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2025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 내란죄를 획책한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지가 않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란 선동죄가 내란죄보다도 형사처벌이 더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죄는 뭐 우두머리 있고 뭐 예. 주요 수행자 있고 거기에 부하 수행자들이 있는데 예. 내란죄에 그냥 부하 수행한 사람들은 징역 5년 이하예요. 하지만 내란 선동죄는요. 징역 3년 이상 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란 선동 혐의 인정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법률 대응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내란 선동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수사를 하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내란 선동죄 2015년에 통합진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내란 선동죄 성립 요건을 판시를 했냐면 내란의 실행 욕구 유발하고 증대하고 집단적 내란 결의 실행으로 이르게 하는 파급력 있는 행위 또 발언 예.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한기 씨가 얘기했던 것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장으로서 다른 어떤 사례였다고 하면 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1월 19일에 있었던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의 세력들이 서부지법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상황도 다를 리 없습니다. 지금 전한길 씨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을 때 헌법재판소의 강력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넘어서 실제 공격에 나서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의 내란 선동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외에 이 본인 유튜브에 올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아마 수사하면 선동죄의 그 적용 가능성도 아마 검토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알리고 선긋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에 선을 넘어섰다고 보여지는데 그 단순하게 헌법재판소의 공격 외에도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복을 얘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넘는 사실상 공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전한기 씨의 주장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전한길 강사 논란과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